바람 소리가 좋은 민병 씨의 작업실. 이곳의 가을은 그의 대표질 소리와 함께 깊어갑니다. 대패는 기타 제작할 때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10,000번? 대패질 제일 많이 해요. 전판은 가볍고 진동에 유리하고 구조적으로 강한 나무를 쓰거든요. 그게 스프루스나 아니면 시더 같은 경우를 쓰는데, 후판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울림성이 좋고 소리를 반발할 수 있는 그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톤 매칭할 때 앞판 따로 뒷판 따로 이렇게 톤 매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같이 톤 매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 몸통에 앞판과 뒷판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 전판의 각 부위별로 두께 재는 작업입니다. 기타의 고음부와 중음부 그리고 저음부 두께가 다른데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의 두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나무판의 부분마다 그 제각각의 소리를 다듬어 일정한 음역대로 묶는 작업. 이 작업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5번에서 10번 정도 합니다. 세밀하게 측정하고 미세하게 깎아가며 소리를 찾아가는 진한하고도 정교한 과정입니다. 결의 상태, 그리고 목재의 밀도, 그리고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탭톤을 듣고 이 정도는 소리가 완성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원하는 소리를 향해 가는 여정. 오직 홀로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게 정말 기타 제작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좋다. 작업에 몰입하느라 꽉 조였던 몸과 마음을 잠시 풀어줄 시간. 쉴 때는 뭐 저는 락 음악도 좋아하고 여러 장르 음악 좋아하는데 쉴 때 기타 연주곡 이런 거 뭐 즐겨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기타 그리고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즐겨 듣고 있어요. 기타 제작자의 길로 들어선 지 15년.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신부가 되는 거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해외로 신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밤에 잘 때 이렇게 기타 제작 그리고 기타 연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워낙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나와서 기타 제작을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소품 받은 거 기념해서 제가 기타를 제작해서 그 친구한테 기타를 뭐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약간 이제 그래도 조금 알려진 친구거든요. 신부지만 기타를 치고 이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본래 민병 씨의 꿈도 기타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타 연주를 하게 됐고 대학에 가면서 조소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악기를 오브제로도 쓰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악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연주가로서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그를 기타를 만드는 일로 이끌었습니다. 기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민병 씨는 오랜 꿈 하나를 심어뒀는데요. 제가 2003년에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휴가 나왔을 때 기타 만들기 위한 목재를 사러 갔었거든요. 정말 좋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면서 언젠가는 이 목재로 서태지 씨 기타를 만들어서 서태지 씨가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목재를 계속 이제 묵혀두고 건조시키고 한 12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서태지 씨 기타를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작에 들어간 거예요. 시기네. 좋아요. 오늘 정말 스페셜한 공연인 것 같아요. 팬이 만든 기타를 갖고 테이크3를 연주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죠. 다음 곡 테이크3. 정말 꿈에만 그랬던 그런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입 가리고 이렇게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게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정말 기타 만들기 잘했다. 나무판에 둥글게 홈을 파는데요. 바로 이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로제타라고 해서 사운드홀 인레이거든요. 사운드홀의 주위에 상감을 하는 작업입니다. 제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성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 로제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이렇게 파서 넣고 있습니다. 제작자의 디자인 감각과 정밀한 솜씨로 빚어낸 로제트는 기타에 개성을 입혀주죠. 아유, 민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네요.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진주가. 그러시죠. 들어가시죠. 네네. 우리 언제 처음 만났었죠? 제가 한 5년 전? 5년 전에 2006년? 2005년? 그때 손이 완전히 한 달 동안 마비돼가지고 많이 찾았는데 또 민병님께서 그렇게 기타 만들어줄 수 있다, 원하는 대로. 현장도 현의 길이도 많이 차이 나고 제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못된 방법으로 쳐서 손이 이렇게 다 근육하고 관절들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손이 편한 기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고 하다가 우리나라 기타 제작자분을 한번 여쭤보자 해서, 사실 민병님은 두 번째, 첫 번째 전화드렸던 분은 그런 기타는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고, 민병님은 충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민병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후 민병 씨에게 모두 5대의 맞춤 기타를 제작했습니다. 일단은 손이 아파서 연주가 안 되니까 넥을 좀 이제 연주가 편하게 일단 소리적인 부분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제작자의 정성과 연주자의 감성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날씨 좋네요. 그쵸. 여기도 좋고. 제가 진주 오며 가며 하다가 지칠 때면 여기 이렇게 쉬어가는 장소로 너무 좋더라고요.
기타 소리 진짜 좋네요.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아, 연주가 훌륭하지 않았나요? 한층 차분한 작업실. 오늘도 그는 기타와 독대 중입니다.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기타의 음을 결정을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브레이스의 길이와 두께에 의해서 음이 결정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현의 장력을 버틸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민하게 소리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 나만의 그 최상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 왜 기타를 만드는가, 그리고 왜 이런 소리를 추구하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기타의 옆판을 휘는 작업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0도 정도로 한 10분 정도 더 열을 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식히면 되거든요. 로즈우드 자체가 원래가 기름기가 많은 나무거든요. 이렇게 열을 가해서 밴딩을 하면 안에 있는 기름기도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로즈우드 특유의 향기가 싹 이렇게 올라와요. 나무 향이 퍼져 분위기도 기분도 유연해지는 가운데 드디어 나무의 몸통을 결합합니다. 기타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몸통의 곡선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클래식 기타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3, 4개월. 그 끝을 향해 갑니다. 민병 씨가 먼 걸음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좋아요. 보기 좋아요. 이곳은 민병 씨가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는 김희용 명인의 공방입니다.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면 여기가 둔해지고 매워져요. 지금 요새 뭐 만들고 있는 줄 알아요? 대나무네요. 이 대나무판이 예. 은근히 탄성이 좋잖아. 예. 그러니까 소리에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인디안 로즈우드 장미목 계열이 점점 이제 환경보호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 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환경보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래의 기타는 어떻게 되겠어? 크게 민병 씨가 독학으로 기타를 제작하며 자문을 구할 때마다 기꺼이 배움을 준 명인. 시더의 왼제로 잘 만들었네요. 괜찮네. 이제 가장 중요한 소리를 만져볼 차례. 선생님 앞에 긴장했던 민병 씨도 연주 선율에 빠져듭니다.
연주자들이 찾을 만큼 한국 수제 기타의 품격을 다져온 김이용 명인. 민병 씨의 기타와 교감하며 선생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근데 이거 마감 좀 라카로 거지요? 네. 근데 야 이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글로시 라카로 마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조언을 해주자면 하얀지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높아. 네. 살짝 높으니까 이게 좀 약간 낮은 상태에서 정상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네크 각도를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이게 안 그러면 튠이 약간 틀어지면 맹놀이가 생기면서 똑 떨어진다고 소리가. 빰 하고 나와야 되는데 빰 죽는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게 만들었다는 게 악기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좀 마인드가 있구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구나 하고 이제 많은 이제 조언을 해드렸었는데 정말 이제 맨날 악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아직까지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루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가르침을 받고 돌아온 민병 씨가 다시 섬세하게 손을 봅니다. 수제 기타 한 대엔 제작자의 숱한 고민과 깨달음, 그 삶의 자취가 담기겠죠. 이 기타가 완성되는 동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물은 그의 마음에 들까요? 기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기타 제작가가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죠.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제작을 하며 두꺼워진 손으로 어색하게 기타를 쳐봅니다. 조금 더 이제 연주를 잘 하고 싶긴 하지만 뭐 다쳐서 여기 손가락 움직이는 게 지금 부자연스럽거든요, 지금. 근데 뭐 만들면서 후회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기타가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걸 보거든요. 제가 연주하는 것보다. 그의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한 기타는 어떤 연주자를 만나게 될까요? 한 기타리스트의 공연이 있는 카페. 우연찮게 공방에 들르게 되고 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뻤죠. 네. 설레기도 했고 앞으로 그의 꺼내주시길래 한국에서 제가 뭐 힘들어 오늘 연주할 기타리스트와 마주 앉은 민병 씨. 공방에 가지고 계신 기타를 수리하러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타 연주를 정말 잘하시길래 캐나다에서 공부를 클래식 기타 전공을 이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또 잘 맞아서 오늘 수경 씨랑 이제 제가 제작한 기타로 연주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민병 씨의 기타와 그녀의 만남은 어떤 선율을 선물할까요?
연주하실 때 그 선율이 이제 들었을 때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걸 느꼈고 이제 곡마다 눈을 감으면은 눈물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기타 작가님들 기타 연주해봤는데 민병 선생님 기타만큼 이제 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작가들 못지않게 좋은 소리였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최상의 소리를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지금 계속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소리를 그렇게 찾아가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좋은 악기들을 만들고 또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래서 세계 100대 제작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제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견눈 한 번 주지 않고 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주자의 색과 감성을 품을 수 있는 소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중이죠. 기타는 만들수록 더욱 목마르고 물음은 끝이 없습니다. 수제 기타 제작자 박민병. 그의 한결같은 열정이 진정한 소리의 길을 열어줄 테죠.